안녕하세요. 진현채입니다. 시장님이 자꾸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직원들한테도 가서 시민들께 거짓말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8월 27일 날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장님이 주재하는 자리에 관광과장이 발표했던 자료예요. 이 자료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내용을 좀 보강을 해볼게요. 자, 내용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모노레일 사업 뭐가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으로 모노레일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때 시작이 돼요. 이때가 언제냐? 민선 6기일 때. 이완주 시장이 3선을 도전할까 말까 고민할 때였겠죠. 이때 이런 이름으로 공문이 결재가 돼서 나타납니다. 광안루원에서 한파우유원지까지 모노레일을 어떻게 할 건가. 아무튼 광안루에 오는 사람을 한파우유원지까지 어떻게 더 보내서 체류하는 시간을 길게 늘릴까 이런 구상들을 한 거죠. 이때 당시 시민들께서 야 곡성은 어떻더라, 순창은 어떻더라, 임실은 어떻더라, 나무는 뭐하냐 계속 그러실 때였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때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 2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바로 주민 설명회도 이어집니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이 선거 직전이에요. 이 선거 직전에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거 구상했는데 어때요? 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또 하라고 했겠죠. 해. 하면 좋겠어. 물론 저는 저 같은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야 뭐하러 그런 거래 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야 뭐라도 해 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남은 시민은 뭐라도 하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설명회를 했는데 이분이 당선이 돼요. 아 정말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 8월 달에 이거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기본 계획을 용역을 하는데요. 다음에 2019년도에 이게 용역이 준공될 무렵에 민간 개발 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돼요. 민간 사업으로 이거 우리가 투자해서 해볼게 하고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자 그래서 2019년도부터 민간 투자로 시작됩니다. 자 총 투자비 요거 잘 봐두세요. 406억 이게 실시협약에도 나온 금액이고 판결문에도 이렇게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요. 민자 100%이죠. 사업비는 당연히 총 투자비보다 작죠. 뭐 예비비랑 뭐랑 더해서 실제로 총 투자는 요만큼 하겠다라고 했고 조달 사업비라고 표현했는데요. 총 사업비에다가 요거 총 사업비죠. 총 사업비에다가 출자금이 나와요. 출자금은 뭐냐면 이 민간 투자 사업을 하려면 SPC라고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자본금을 20억 정도로 해서 투자회사 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게 뭔지 봐야 되잖아. 이거 별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민간 부분이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민간 부분 사업은 계획에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민간 투자를 왜 받냐면 재정이 여력이 없어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마구마구 민간 투자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완전 민영화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일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제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제안을 하려는 사람은 뭐 이러저러 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나머지 제출한 것처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걸 하기로 하면 이거를 하기로 하겠다고 하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최초 제안자한테는 좀 우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어떤 것들을 그럼 이렇게 하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하는데요. 이 기반 시설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도로니 뭐 어쩌고 유치원부터 어쩌고 저쩌고 공공청사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이런 거 빼고는 다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추진 방식이 있는데 요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뭐냐면 일단 준공을 해요. 얘네가 짓는 거죠. 짓고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 거죠. 자, 귀속을 어떻게 할까요? 기부 체납. 기부 체납 받고 준 사람한테는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BTO예요. 짓고 트랜스퍼 주고 이거 운영하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BTL은 뭐냐면 지었죠.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런데 일정 시간 걔네들한테 사업권을 인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사용 수익을 얘네한테 주겠죠.
요게 BT의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 제2경찰학교도 요 방식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게 대표적인 거고, BOT는 일단 지어요. 걔네한테 소유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요 BTO로 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제안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어차피 재정으로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 투자를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검토를 한 거죠. 당시 총 투자비를 요 정도로 제안을 해서 들어와요. 여기에 출자금 이런 거는 따로 이게 SPC 설립할 때니까 이건 나중이고, 아무튼 총 사업비가 330억 정도로 제안이 되는데 1년 정도 걸려요. 실제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아무튼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투자협약을 체결을 하죠. 이때 원래 접수가 되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를 대신에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 있다가 실제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실시협약에는 총 투자비가 406억이 돼요. 자, 요때 당시 제안했던 사람과 이 당시 협약 체결한 사람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내용도 바뀌고 물량도 바뀌어요. 그래서 실시협약할 당시에는 406억으로 실시협약을 하죠. 여기에 대출금액하고 출자금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자, 투자비에는 출자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판결문을 볼까요?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따로 키웠어요. 자, 임시 동의안을 송부하면서 실시협약 전문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가결 이후에 실제로 체결된 실시협약은 동의안에 첨부된 그것과 동일해요. 의회 줬던 거랑 실제로 협약한 거랑 같아요. 이때 실시협약에는 총 사업비와 총 투자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총 투자비는 요만큼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비랑 아까 부대 비용이었잖아요. 그 부대 비용 포함하면 투자비가 406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후 대출 약정에 따라서 실행된 대출금은 이 투자비 범위 안에는 405억이었다. 자, 이거 가지고 갑자기 330억에서 이만큼 늘었으니 이거 아무도 모른다. 아니에요. 내용 다 있고요. 그리고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총 투자비 405억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대출 약정할 때 그 약정서의 결제를 기한을 할 때 24분 만에 했네 어쩌네. 자, 24초 만에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의회에서 이미 이 금액이 실시협약으로 이 정도 투자비로 얘네들이 대출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 의회도 이미 알고 있고 의회가 허락한 걸 그대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공문을 체결한 게 무슨 내용이 돼요? 이거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24분 아니라 24초 만에 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투자비가 406억 된데 명시가 안 돼요. 됐죠. 대신에 출자금은 따로 나와 있어요. 뒤에. 자, 출자금이 아까 20억이라고 했잖아요. 요 비율로 해서 출자금이 얼마다라고 해서 이게 실시협약서에 요 금액이 요렇게 나와요. 얘네가 요렇게 해서 얼마씩 내가지고 출자 얼마 한다 나오거든요. 자, 요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게 대출 약정서죠. 이 계획서를 우리가 공문, 이때 24분만 했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 406억으로 이미 의회에 통과된 아니었기 때문에 406억으로 대출을 하겠다. 우리 이렇게 대출할게요. 라고 하는 공문에 알았어. 그거 하는 거 24분 아니라 24초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투자비 아니죠. 총 투자비는 406억이고 출자가 20억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다 짓고 나서 22년도에 다 짓고 자, 기부 체납하고 사용수익 허가해줘. 라고 진행이 된 거죠. 자, 이대로 진행이 됐냐? 진행이 안 됐잖아요. 자,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됐나 볼게요. 민산 8기 최 시장이 등장하셨습니다. 자, 민간 개발 사업의 특정 감사를 실시해요. 왜? 사람들이 다 지어놓고 보니까 6월 달에 지었잖아요. 다 지어놓고 보니까 처음엔 330억이었다며. 근데 왜 이렇게 됐대? 잘 모르시잖아. 잘 모르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야, 저게 400억이나 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누가 이거 돈 땡가먹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할 수 있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자금 원래 66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20억만 했대? 자, 이 출자금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SPC가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무너지게 돼, 손실이 나게 생겼어. 그러면 이 자본금이 잠식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이 많을수록 좋긴 하죠. 근데 왜 줄어들었어?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자,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했어야죠. 이게 남원 씨는 민간 투자 사업을 이 사람들을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 그러니 남원 씨 감사는 남원 씨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이걸 왜 해요? 시장이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해볼게. 말이 안 되죠. 이때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어야 되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감사원을 감사 청구한다 한들 감사원이 해줘요? 안 해주죠. 중복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허락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제기를 해요. 얘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어. 이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 볼까요? 시장님이 새로 만든 자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을 허가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자,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했고 감사원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가 특정 감사를 하는 바람에 알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물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특정 감사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복 감사 안 되니 알 수 없게 돼버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소송 시행사에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어디였냐면 이렇게 그 펜이 아직 안 나와 있네. 자, 시행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시설 기부 체납이랑 사용수익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손해가 났어 하고 소송을 걸죠. 이렇게 소송을 먼저 걸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는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야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피고. 예를 들면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결혼을 했어요. 유책 배우자가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1심에서도 얘네가 다 이겼잖아요. 자, 그럼 잘못이 어디 있게 돼요? 여기에 있게 돼. 이쪽에 규칙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피고는 어떤 경우이다? 무언가 위법 행위가 했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피고가 돼요. 소송을 제기했죠. 자, 이 소송을 제기할 때 규칙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송 제기가 안 돼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소송이 진행이 안 되겠죠. 쉬운 게 누구죠? 그 어떤 재벌 회장님이 본인이 그 잘못을 하셔가지고 이혼 소송 못 하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민사는 그래요. 잘못이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 소송을 이때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볼까요? 잘 안 넘어가네. 여기.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요.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똑같아요. 이거 기부채납 할 테니 사용수익 허가를 해달라. 이 내용으로 해요. 근데 시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좀 어지럽긴 하겠지만 이 심판위원회에서 이 재결은 기각이었어요. 기각은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아요. 기각이 돼가지고 나는 인수를 불가해 라고 말했지만 이건 언제부터 얘기했다? 이때 이전에 이미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7월 달부터 이거 무효야 나 못 받아 라고 이때부터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나 못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소송 진행되면서 이쪽에서는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해요. 자, 이제 이어서 할게요. 소송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7월 달에 22년 7월에 소송이 시작돼요. 얘네가 뭘 소송을 제기했냐면 시설 기부 체납 받고 사용 수익 허가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해서 우리 지금 손해 났어 라고 소송을 제기를 하죠. 이게 언제? 22년 7월에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7월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12월에 이 소송 시행사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요.
뭘 행정심판을 청구하냐면 뒤에 잠깐 갔다 올까요? 빨리 실수협약서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이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청구를 해요. 그런데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설은 나중에 남원 씨가 직접 사용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 채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했을 때 이거 나와요. 이런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 못 받는 시설로 봐 라고 해서 이 계약은 위법 무효라고 했는데 이 계약이라고 할 때 이 기부 채납이 대상이 아닌 시설, 이렇게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기부 채납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서 6조 내지 8조가 무효라고 해요. 자, 이렇게 무효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일부가 무효가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민법상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려면 이 효력을 다투어야 되는데 효력을 다툴 때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단속 규정이냐 아니면 효력 규정이냐 요거를 따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야. 근데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샀어. 애가 좀 키가 커요. 186이고 막 다 큰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얘가 담배를 샀어요. 자, 이렇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편의점주한테 있는데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원래 팔면 안 되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렇다고 이 거래가 무효가 되나요? 아니죠. 거래는 유효하죠. 담배값 줘야지. 다만 이분이 단속을 당하겠죠. 자, 이런 걸 단속 규정을 예를 든 거예요. 단속이야. 효력은 뭐냐면 우리 아들 되게 커서 멀쩡해 보인다고 했죠. 186에 막 그냥 어른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죠. 들고 가가지고 거래를 했어. 자, 이 거래는 미성년자가 한 거래고 주인도 아니야. 이런 거래는 뭐다? 무효다. 이럴 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이 기부채납 관련된 거는 사용수익 허가를 하죠. 사용수익 허가 이걸 기반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라면 이 내용은 무효야. 자, 이 내용이 효력 규정인지 무효 규정인지, 그러니까 단속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 설사 잘못했다 한들 요거 잘못 판단한 정도를 가지고 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노레일 시설 우리가 남은 씨가 못 받는 시설이냐?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판결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어차피 원래 니네가 하려고 했던 거잖아. 니네가 못 받는 시설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자, 전라북도가 남원시 편 들어줘가지고 얘네가 심판 보는데 전라북도가 심판 본 거잖아요. 얘네가 심판 보면서 남원시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6조가 유효함을 한 걸로 해서의 청구, 요 사용수익 허가를 해달라. 요게 무효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시기를 보시면 7월 달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이때는 얘네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야 빨리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해줘 라고 하는 거였고 요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니까 이걸 이때 재결받은 걸로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없었어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시장님이 다른 데서 뭐라 그러냐면 얘네가 재결해서 자, 이 재결 기각이었어요. 기각은 행정처를 기속하지 않는다고. 이 기각은 누구한테 기각? 청구인을 기각한 거야. 그럼 행정청은 어떨 때 이걸 따라야 되냐면 인용일 때. 야, 제가 말한 게 맞잖아. 제가 해달라는 날 해줘. 이것만 행정청을 기속하고요. 청구인이 요구한 거에 대한 기각은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속력도 없고 기판력도 없고 그런 거를 이유로 나 이거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실시협약이 무효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무효라고 할 때 진짜 무효는 이게 단속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를 따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봤어. 그럼 우리 책임이지. 우리 책임 가지고 이 계약 무효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거칠게 설명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무튼 7월 달에 이미 시장은 나 이거 못 받아 아니야. 이거 무효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행규정이라고 했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게 아까 말해서 계속 단속인지 효력인지 단속규정이면 이거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혼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 누가 해야 된다? 남원 씨가 제대로 안 했으면 여기에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할 거 별로 없었죠. 시장님이 특정감사까지 했는데 징계 못 내렸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자, 아무튼 이거를 이유로 해서 못 받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결국 1년 있다가 얘네가 협약을 해지를 통보해요.
자, 얘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도 쟁점이 9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아까 말한 그것만 인정해서 기각을 한 건데, 전라북도가 심판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 나머지 편 들어줄게 하고 한 거라서, 자, 이런 재결, 기각 재결은 기속력이 없다. 기판력도 당연히 없는데 기속력도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졌죠. 그래, 남원시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 기부 체납하고 사용수익 허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실시협약이 무효다? 아니,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이 유효한 실시협약에 대해서 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남원시가 잘못했네 라고 해서 원고가 1심에서 이겨요. 그쵸? 소송을 처음에는 얘네가 했지만 1심에서 이겨요. 그런 다음에 남원시가 이거를 아니에요. 항소를 해. 아닙니다. 인정 못하겠어요. 라고 항소를 해요. 자, 항소하고, 여기서도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하고, 자, 소송 누가 해요? 남원시가 이어서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원고가 했죠. 기책사유가 있는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원고가 다 이겼는데, 남원시는 인정 못해. 이렇게는 못하겠어. 항고를 했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해서 둘 다 또 졌어요. 자, 그게 현재까지 상황이죠. 그리고 대주단한테는 지금 상고까지 하고 있는데,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테마파크가 수익률을 저조해서 요 미관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됐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한이익 상실을 시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네가 대출금을 안 내서 기한이익 상실이란데 그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고, 자, 이때 당시에 대주단으로부터 독촉이 와요. 이 남원 테마파크에. 왜냐면 원래 돈 빌려줄 때 얘 신용 실시협약을 토대로 그 신용을 보고 남원시랑 실시협약을 해결했네,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줄 때에는 기부채납받고 정상적인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거가 조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기부채납도 안 돼, 사용수익 허가도 못 받아. 그냥 뭐 영업은 하고 있지만, 궤도법에 의해서 영업은 하고 있지만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대주단이 얘네한테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요 무렵에 야, 니네 기한이 상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빨리 원래대로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라고 독촉을 해요. 자, 이 기한이익 상실에 좋은 예가 변호사 최강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변호사 자격까지 자칫 상실을 해요. 근데 변호사일 때 돈을 좀 많이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와요. 이거를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뭐냐면 신용 상태가 변동이 됐어. 너의 신분을 믿을 수가 없네. 자, 이럴 때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야. 연체일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연체여서가 아니라 7월 달이잖아. 뭔 연체예요. 이때 이미 대주단이 야, 니네 좀 이상한데? 왜 원래대로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 허가받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지? 이러면 기한이익 상실된다 라고 독촉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야, 우리 소송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도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남원시는 몰라, 무효야, 안 해, 말도 안 돼, 뭐 이러고 말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1년이 지나고 이때까지도 얘네 영업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네, 얘는 정말 할 생각이 없나 봐 라고 해지를 통보해요. 자, 협약의 해지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얘네도 할 수 있고 시행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얘네가 먼저 해지를 해요. 규칙사유가 어디에 있어서? 남원에 있어서. 그래서 해지가 돼요. 규칙사유가 이 시행사에 있으면 해지를 못 하거든. 이를테면 뭐 대출금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협약이 해지가 돼요. 해지가 되고 나니까 이때 대출약정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실시협약 의무이행 촉구를 남원시로 하죠. 대주단에서 해요. 얘만 아니고 대주단 전체가 있어요. 남원시에 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대출금을 안 갚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기한이익 상실, 원래 정상적인 기부채납, 사용수익 허가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너네 얘네가 이렇게 된 협약도 해지가 된 상황에서
이거 제대로 안 되고 협약이 해지가 됐네. 협약 해지 안 되면 니네가 이거 이 시행사가 없어지면 대체 시행사를 세워서 대출 약정을 이어받게 하든지 니네가 빨리 대체 시행사를 세워야 되잖아. 근데 남원시가 안 해.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게 판결문에 나와요. 그래서 대주단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이때 이 5쪽 7쪽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게요. 1188이죠. 1188에 아까 몇 페이지였죠? 5쪽 7쪽 볼게요. 자, 이렇게 피고와 이 사이의 분쟁 발생. 무슨 말이냐면 이 피고는 남원시죠. 남원시하고 이 이는 시행사예요. 얘네끼리 이가 시설물 기부채나 팔리니까 빨리 받아라. 그리고 사용수익에 허가를 해달라 라고 하는데 요때 남원시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남원시는 이거 좀 뭐 이런 조달 계획에서 뭘 해달라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계속 뭘 보완을 해요. 그런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에 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 F는 대주단이죠. 곧바로 여기에다가 시행사에다가 야 니네 이렇게 해서 원래 사업 인허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니네 이거 문제가 생겨. 이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사유라고 하는 거는 신용상태 변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될 수 있어. 그리고 협약이 해지가 되면 12개월이 지난 시기까지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선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니네가 이거 손해배상해야 돼까지 공문을 보내요. 그래도 시장님 몰라. 이거 무효야. 계속 무효만 외쳐요. 지금은 무효라고 외치지는 못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실시협약이라고 말하지만 계속 무효를 외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정심판 때문에 행정심판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행정심판 하기 전에 12월 전에 이미 이때부터 이건 무효야 외치기를 이때부터 무효를 외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 이거는 좀 내용 이상한데 이용자가 왜 SPC예요? 이용자는 그냥 시민이지. 자, 이 민간사업자가 다짐 기부 체납해요. 우린 사업권 부여하죠. 얘네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겠죠. 그럼 사용자는 이용요금을 내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수익성 민자사업이 BTO의 구정이에요. 자, 여기에 수익보전 있다 없다? 없다. 얘네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수익을 보존해준다? 아니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수익 보전을 해준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얘네가 영업이 안 돼가지고 뭐 어쩌고 자 이건 의미 없어요. 수익 보전이 실시협약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 영업을 하다가 뭐 영업이 되든지 말든지 빚을 갚고 말고는 걔네한테 달려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유자 외측이 얘네한테 중요해, 소유자 외측이.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자기들한테 있거든요. 자, 이 소유자 외측이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라고 시장님이 주장을 하죠. 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요건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측 수요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소송 진행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실제 이용 현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의회에서 보고할 때 이렇게 나왔나 봐요. 16개월과 13만 4천 명 이용을 했대요. 그럼 원래 계획상은 얼마였냐면 연간 22만 얼마. 연간 22만 명만 오면 이거 뭐 사업 되겠네 라고 보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16개월간이었으면 53만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 계산해보면 이렇지 않아요. 39만인가 뭐 그래요. 계산을 해보면 22만을 나누기 12 해서 16개월로 하면 한 29만 정도 되네요. 그럼 30만 정도 왔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얘네가 아까 1심 소송에서 손해배상 많이 야, 우리가 영업을 잘했으면 엄청 잘 됐을 거. 니네가 원래대로 우리 홍보도 도와주고 어쩌고 다른 데서 협조를 해줬으면 우리 장사 되게 잘 됐을 거거든. 근데 니네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그런 거잖아. 이거 주장했을 때였고 원래 수요 예측은 22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이 수요자 예측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한 얘네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얘네는 당초에 22만 정도면
대출금도 갚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대주단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라고 그 투자 평가를 하죠. 그렇게 됐었고, 자, 입장료 수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뭐 있었다? 편의점도 있었고 커피숍도 있었고, 자, 이런 거 다 포함했었죠. 자,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수익 허가 내주고 우리 기부 체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 내줬으면 왜 하다가 영업이 안 돼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따졌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자, 그러기도 전에 일단 엎었다, 판을 엎었다, 자, 이런 이유를 대면서 뭐 이건 전부 다 판결문에서 이유 없다 됐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송을 당하고 다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도 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경과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거는 항소심 재판 번호예요. 자, 여러분이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대법원에 요 사건 번호 쓰고요. 요 사건 번호를 쓰고, 누구? 남한 씨. 쓰고, 비밀번호, 무슨 번호 넣으면 이거 판결문 다 나와요. 자, 아무튼 이게 항소심 판결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졌죠. 1심에서도 졌고, 2심에서 졌어요. 근데 뭐 여기서 뭐라고 하냐, 2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전액 변제 후에 상고 시에는 변제하고 난 다음에 상고가 가능할까요? 이유 없으므로 각하되지 않겠어. 이미 변제했다며. 그럼 니네 받아들인 거잖아. 라고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변호사 비용은 요것만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변호사 비용 요거 들었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항소를 하고 지잖아요? 그럼 상대 측 변호비까지 우리가 내게 돼 있어요. 시행사뿐만 아니라 대주단의 변호사 비용을 우리 거 말고 얘네 광장이었어요. 얘네 거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내는데 그건 왜 안 넣었나 몰라요. 아무튼 걔네들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 패소로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주장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웠고요. 너무 길면 힘드니까 조금씩 10분 정도로 해서 끊어서 갈게요. 자, 앞에 어디까지 했냐면, 자, 아무튼 이렇게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이거 아니야, 못해 하고 소송이 이때 시작되고, 그런 와중에 행정심판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 행정심판을 이유로 우리는 이걸 무효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행정심판 전에 소송이 먼저 시작됐어요. 이거 무효야라고 말하는 바람에 시작된 소송은 이때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 행정심판 때문에 못 받았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기각은 기속되지 않아요. 여러 번 말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 은혜는 정말 도저히 이걸 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해서 실시협약을 해지를 통보를 했다고 했죠. 남원 테마파크가 남원시로 니네가 잘못해서 니네가 더 이상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만하자 라고 해지 통보를 해요. 자, 해지 통보가 되면, 자, 돈 빌려도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대출 약정 기한 이익 상실에 따른 실시협약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를 해요. 대출 약정 기한 이익 상실이 뭐냐고 하면, 아까 앞에 말했죠? 이자를 안 내서, 대출금을 납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때 이미 7월 달에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을 해서 독촉을 했다고. 야, 니네 왜 정상적인 그 기부 체납이랑 사용수익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거야. 니네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이때 이미 독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네들 진짜 안 되나 보네. 정말 해지를 하네. 돈 빌려준 나는 어쩔.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런 상황이니 그럼 남원씨 너는 해지 이후에 네가 잘못해서든 어쨌든 협약이 해지가 되면 네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해. 자, 이때의 의무가 뭐냐면 대체 시행사를 세우는 거예요. 얘 말고 다른 시행사를 세워서 이 대주단이랑 약정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대출 조건을 바꾸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남원시의 의무인데, 남원시가 이것도 안 해 라고 해요. 자, 해지가 되고 나면 이때가 해지가 됐죠. 23년 9월에 해지가 되면 1호부터 12개월 후에, 그러니까 12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요. 갑자기 시행사를 어떻게 세워? 12개월이라는 시간을 줘요. 이 기간 동안 니네가 대체 시행사를 세워서 안 되면 바지 사장이라도 세워서 이 사람한테 대출 약정을 새로 하게 하든지 조건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게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남원 씨가 그때까지 갈 것도 없어, 난 이제 안 해 라고 말하니까 이거 진짜 안 되나 보다 하고 소송이 제기가 되는데, 자, 이때 뭐라고 되었는지 판결문을 잠깐 볼게요.
자, 피고와 이, 피고는 남은 시예요. 피고와 이는 시행사죠. 자, 시행사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자, 이때 피고가 기부 체납을 하려고 하고 이제 사용수익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도착이 남은 씨에 바로 다음날 왔대요. 근데 남은 씨는 야, 니네 자금 조달계 대출 같은 경우 좀 바꿔봐봐 라고 한 거예요. 다 대출 이미 지금 시행이 됐는데 대출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대출금 갚기도 전에 이제 뭐부터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특정 감사를 하면서 이거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F가 누구냐면 돈 빌려준 애. 얘네가 바로 이에다가 얘기해. 야, 니네 왜 이래? 귀사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서 사업 인허가를 적시에 획득하거나 유효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빨리 적법한 인허가를 획득해서 조속히 운영을 개시해라. 아직 개시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 개시하기로 했는데 야, 니네 빨리 개시 안 해. 이러면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 운영 개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출 약정상 채무 불이행 사유를 구성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의 병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고 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 신용 상태가 불량해서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야. 대출금 납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 아니죠. 신용 상태예요. 자,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이 남은 시간 12개월이 지난 시기까지 대체 신행자 선정만 하면 돼요. 선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남은 시간 대출금 원리금은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거를 하면 대체 시행자 선정을 하면 대출금 손해배상 우리가 안 하죠. 근데 대체 시행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나? 얘네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었잖아. 실제로 영업을 언제까지 했냐면 24년까지 했어요. 그럼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걔네한테 정상적인 사용수익 허가 주고 기부채납 받고 했으면 우리가 이게 손해배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 나 안 해. 무조건 안 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이가 야, 나 6월 28일 날 독촉 사실을 받은 사실을 피고에 전달해. 야, 우리가 이거 빨리 안 하면 이게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되고 기한이 상실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라고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안 하죠, 남은 씨가. 몰라, 안 해? 이렇게 해요. 자, 이럴 때 적시 지인되지 않을 때 주무관청의 업무 불이행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야 협약에 그걸 안 해서 이거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가 자동으로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사업비 전역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된다고. 니네가 이거 빨리 기부채납이랑 사용수익을 안 해주면 니네 업무 불이행으로 간주돼서 협약 해지가 되고 니네가 이거 배상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해줘. 라고 하는데도 반복해서 해도 남은 씨가 몰라 안 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남은 씨는 뭐 이렇게 특정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안 되고 해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니네 그냥 이렇게라도 영업을 시작해. 자, 이렇게라도 영업을 시작해라고 해도 이거는 정상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운영사는 이때 임시로 운영을 개시를 하죠. 이 임시로 6월부터 8월 이 임시 개장하지 못했던 사이에 손해배상이 인정된 거예요. 1심에서. 자, 이렇게 되면서 빨리 계속 하라고 하고 서류도 이미 기부채납하라고 받으라고 서류를 첨부하기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간 1년이나 가까이 지났잖아요. 이에다가 야, 니네 아직도 이렇게 못하는 거 문제 있어. 지금 기한이 상실 발생 중이야. 이런데도 일단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운영 중이긴 하고 이렇게 니네가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하겠다고 23년까지 계속 이 시행사가 우리는 정상 영업할 거고 대출금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기한이 상실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선언을 좀 빌려준 애가 먼저 하는 거거든. 이때 이미 22년에 이미 발생했지만 야, 너 이거 기한이 상실이야. 딱 선언을 하는 시점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후로 상환해야 될 대출이자를 니네 이런 식이면 대출 갚을 수 있겠니? 이때 23년부터는 너네 못 갚을 것 같은데 이게 우려가 된다 라고 하면서 빨리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어가지고 23년 8월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해지된다 알려줘요 또. 근데도 몰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는 못 받아 이러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이면 우리는 해지야. 이때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걸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때 이걸 계속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진행할 때 임시 개장 전까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을 이미 했으니까 영업을 못하게 한 건 아니라고 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영업하기 전까지 기부채나 받고 영업해야 되는데 영업하지 못했던 시기까지는 손해배상을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을 해요. 대주단이. 자, 얘가 남원시에다가 안 되겠다고 23년도에 하죠. 그 다음에 대주단이 빨리 대출 약정이 기한이 상실되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자, 이때 같은 기한이 상실이 되었으니까 이 해지에 따라서 12개월째 되는 날까지 9월 이거 잘 봐두세요. 24년 9월까지예요. 24년 9월까지 이 시행사를 대신해서 대치제에서 선정해야 돼. 그래서 걔로 하여금 약정에 대해서 재약정을 하든지 상환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는 이거 안 하면 니네가 손해배상 물어야 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남은 씨는 몰라 문효야 아니야 못해. 자 이렇게 하고 니네끼리 알아서 해 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니네가 안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안 한다고 하니까 기한 이익이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아까 이때였잖아요. 이때부터 12개월이니까 24년 9월까지는 우리가 시행사를 세우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이 사이에는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죠? 그때 이미 몰라 이거 아니야 이거 무효야 라고 해서 이때 이미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이 돼요. 되고 소송이 제기되잖아요. 이거 아직 시간 남았잖아. 원래 24년 9월까지잖아요. 근데 남원시가 안 하겠다고 이미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이 이때 이미 됐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체상금, 지연이자 있죠. 12%짜리 그게 땡겨서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빨리 받으라고 안 받을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몰라 안 받아. 계속 그렇게 해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행사는 24년 6월까지 영업을 했던 걸로 알아요. 자 그럼 영업을 계속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죠. 그럼 이때라도 그래 일단 니네가 영업하게 해봐 라고 했으면 손해배상 우리한테 408억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근데 이거 절대로 못 받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진행된 소송에서 남원시는 다 졌어요. 자 봐요. 소송을 누가 하고 있다? 자 원고가 먼저 한번 했어요. 이 원고가 시작할 때 귀책 사유가 본인들한테 있으면 소송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했던 말 맞나?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 안 했구나. 결혼을 했는데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우리 모 대기업 회장님 있죠? 그분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민사는 본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소송 제기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좀 지우고. 자, 원고가 얘네들이 남원시로 소송을 제기하죠. 자, 그래서 소송은 누가 해? 일단 원고가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졌어요. 이거 수익, 기부채납이랑 사용수익 허가 안 해줘가지고, 받아야 될 6월 달부터 임시 개장하기 전까지의 2달, 그러니까 3달인가, 뭐 2달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맞아. 라고 해서 얘네가 이겨요. 그리고 이거 수익률 저조 아니라고 했죠. 그거 상관없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했어요. 판결문에 이미 나온 거 보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거짓말이잖아. 자, 이렇게 해서 남원시가 졌어요. 어쨌든 둘 다 졌는데 남원시가 아니에요. 인정 못하겠어요. 항소를 해요. 항소도 어떻게 했다? 다 졌어요. 항소를 진 다음에 지금 대주단 같은 경우에는 상고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거 아까 봤던 거 있죠. 뭐 재결 기각은 우리를 기속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주장 의미 없다. 이거 12월 달이었는데 그 전에 7월 달부터 이미 이거를 무효를 주장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무효다라고 말하는 거 말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또 다시 볼 건데요. 그 전에 원래 자료로 좀 가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23년 12월에 운영단까지 이제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때라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 몰라. 내가 말한 건 맞아. 나는 그냥 갈 거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자, 다시 이 자료를 보면, BTO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잖아요. 사업 추진 방식이. 그러면 지어서 받고 운영 허가 주는 거. 자, 이거는 왜 여기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민간 사업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는 기부 체납 받고 얘네한테 사역권 부여하고 얘네는 서비스를 이용자한테 제공하겠죠?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BTO 방식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대출금 갚는 거예요. 자, 여기 수익 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내 영업이 되든 말든 거기에 대한 수익 보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용인경찰청하고 차이예요. 용인경찰처럼 도로교통시설, 그러니까 뭐 그 교통수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 보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 버스나 이런 걸로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수익 보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유원지 시설, 이런 일반적인 BTO 방식에는 수익 보전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 영업을 잘 하든지 말든지 그건 걔네 사정이고 나중에 얘네가 정말 무너지면 그때 가서 따질 일들이고 일단 저희는 수익 보전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하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얘네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수요자 예측을 당초에는 판결문 보시면 22만 정도로 생각을 해요. 연간 22만 정도면 많아요? 안 많아요. 시장님은 일주일에 뭐 200만도 얘기하잖아요. 뭐 145만, 200만만 얘기하잖아요. 1년간 22만인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초부터 광활리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남원에 이미 온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이게 수요자 예측이 과다하다? 아니에요. 1년에 22만이면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결문에도 판시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쨌든 투자 부담은 누구한테 있다? 얘네한테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 동네 와서 우리 재정 투입 안 하고 하는 거니까 잘 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 유치해서 보조금 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 몰라 니네 알아서 해. 무효야. 우리는 그런 거 몰라. 해버리신 거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제 일일이 말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 사업자가 대출금 미상환 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미상환하는 상황이 생겼다? 아니, 그 전에 그 기부 체납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못 받아서 이미 기한이 상실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거를 선언하기 전까지 계속 1년간 시간을 줬는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된 거고 정말 대출금 미상환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도 한번 그럼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네, 다시 자꾸 끊어서 하려니까 뭐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아무튼 아까 설명한 거는 이제 기한이익 상실은 이미 22년 7월에 이미 됐어요. 6월 달에 사용수익 허가랑 뭐랑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돼서 이미 이때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얘네도 영업을 할 의지가 있고 아직은 협약이 해지가 안 되어 있으니 지켜보다가 협약이 해지가 되네. 그리고 나머지는 나는 뭐 그런 의무 몰라.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시간이 원래는 협약이 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있는 24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것도 없이 이때 소송이 시작되면서 손해배상도 이때부터 시작되면 손해배상은 24년 9월 이전 거부터 이미 12% 이자가 물리게 돼요. 자,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시장님은 다른 자료에선 또 뭐라 그러냐면, 자, 봐요. 이렇게 해서, 소송에 누가 했냐? 원고가 했어요. 원고가 이렇게. 나머지는 피고예요. 자, 민사에서 원고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게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하고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소송은 규칙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송을 못 걸어요. 아시죠?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 한 분 본인한테 규칙 사유가 있어서 소송을 못 걸어요. 자, 민사소송은 본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소송을 못 걸어요. 자, 아무튼 소송을 걸었고 두 번 다 1심에서 원고들이 다 이겨요. 자, 이거는 맞지만 요건 아니라고 했죠.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원리금 미납 아니에요.
기한이익 상실은 정상적인 영업허가, 사용수익허가 못 받았 기부 체납이랑 사용수익허가 못 받았던 시점부터 이미 기한이익 상실했고 남은 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판결문의 내용과 다르다. 거짓말이다. 자, 처음 시작은 원고가 했지만 지금은 누가 하고 있냐? 남원 씨가 인정 못해 항소. 이것도 인정 못해 항소. 둘 다 졌어요. 항소에서. 지고 대주당 같은 경우는 항소해서 졌는데 인정 못하고 상고까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상고까지 가고 있는데 다시 원래를 돌아오면 자, 아까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고 자, 다시 한번 사업계율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남은 씨가 얘기해요. 이거 BTO 방식이라고. BTO 방식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죠. 이 방식은 민간 투자자가 직접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 회수나 대출금 상환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수익 보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익 보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이상한데 자,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본을 끌어와서 다 짓고 기부 체납하여 남으신 사업권 줘요. 그러면 얘가 끌어온 돈을 갚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용요금 받죠. 이때 남은 씨는 입장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편의점도 있었고 커피숍도 있었잖아요. 자,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네가 대출이자를 갚아 나가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수요자 예측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 수요자 예측이 부풀려졌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당초에 얘네가 연간 22만 얼마 정도를 해요. 투자 보고서에 보면 22만이 연간이에요. 우리 시장님은 일주일에 200만도 온다고 하시죠? 근데 여기는 연간 22만이에요. 자, 이 20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광활루에 온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이용할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연간 22만이에요. 자, 22만 정도만 오면 대출금도 갚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용인경전철은 수익 보전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통시설은 보통 운영을 할 때 거기는 버스나 기차나 이런 데는 돈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공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수익 보전이 들어가지만 이런 유원지 시설에는 수익 보전이 안 들어가요. 영업을 잘하든지 말든지 얘네 사정이지 우리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손해배상 우리가 수익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얘네가 얼마나 수요를 부풀렸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시장님 뭐라 그러냐면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하고 예측 대비 수요 예측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얘네가 아까 말한 우리 영업 못해서 손실 본 거 좀 받아야겠어 할 때 딴 동네 영업 되게 잘 되는 거 그리고 니네가 잘 해줬으면 우리 엄청 잘 됐을 거야. 그 예측을 얘기한 거겠죠. 그걸 예측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얘네 원래는 연간 22만이었는데 그러면 16개월이면 한 30만이 좀 못 돼. 29만 얼마인가 하여튼 30만 정도예요. 원래라고 해도 30만 정도만 하면 됐는데 실제로 얼마 왔냐? 13만 정도 왔다.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영업을 제대로 하지, 왜냐면 요 기간 동안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다른 사람 이용하고 싶다고 해도 야 저기 이상해 막 얘기해서 소문내가지고 사람들도 못 오게 하고 뭐 잼버리 때도 좀 누구 좀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야 안 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영업이 잘 안 됐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수요 예측을 과다로 했다? 아니요. 얘네 원래는 투자 계획 보고서인가요? 거기 22만 정도로 보수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얘기가 나와요. 수요 예측 별로 과다하지 않았고 그냥 정상적으로만 영업했으면 이자랑 갚는 거 별로 문제 없었을 거야. 그렇게 보이는데 라고 판시가 돼요. 자, 그래서 협약 이거 이제 좀 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모든 귀책 사유가 남원시 책임으로 100% 손해부담? 자, 귀책 사유 안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냥 기부 체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 주고 문제 없다고 했죠. 기부 체납 못 받는 시설이다? 아니,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거니까 못 받는 거 아니다라고 판시하잖아요. 왜 행정심판, 전라북도 심판본거는 법원이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7월 달에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요 행정심판 재결 얘기 그만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100% 손해부담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안 해서 기부채납이랑 사용수익 허가했으면 별 문제 없었으면 영업이 되든지 말든지 지들이 알아서 했을 텐데 설사 걔네가 하다가 뭐 자빠졌어도 대체 수행자 바지사장을라도 세웠으면 우리한테 이게 안 오는데 알려줬잖아요. 안 온다고 하는데도 부득불 안 해 못해 안 해 니들끼리 알아서 해 하는 바람에 우리 책임이 온 거예요.
이 규칙사유 누가 만들었다? 최경식 시장님이 만드셨다. 그거 가지고 공무원이 24분 만에 결제한 게 문제다? 아니요. 24초 만에 결제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걸 이렇게 만든 거 누구다? 시장님이시다. 자, 이 책임 누가 져야 된다? 최경식 시장님이 지세요. 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나요? 자, 이거 보세요. 투자 사업비도 과다 계상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금액 기억나요? 처음 제안서 들어왔을 때예요. 자, 이거는 투자비하고 총투자비하고 자본금하고 합한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얼마 있었다? 1년 있었고 제안서 당시와 실시협약 당시의 사람도 다르다고 했어요. 사업 내용도 달라졌어요. 실제로 실시협약은 405억으로 했고 이거는 의회에도 405억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대출 약정 이거 이렇게 405억 하겠습니다 라는 공문 들어가는 거에 24분 아니면 24초 상관없다고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계속 문제 삼는 거 시장님 너무 비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 자료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돼서 뭐 이거 이제 뭐 이런 좀 이제 다 계속되는 뭐 반복되는 거짓말 필요 없고 이 협약서상에서 대출금 미상환 시 남은 시가 손해배상을 하는 구조에서 실제로 얘네가 영업하다가 대출금 미상환 했으면 우리한테 맞설 수도 있겠죠. 얘네가 무너졌으면. 근데 무너지기도 전에 무너뜨렸잖아요. 영업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 인정됐고 뭐 나는 그 기한이 상실되든지 말든지 난 몰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자, 대출금 미상환 부분 아니라고요. 이건 나중에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대출금 미상환이 왜 아닌지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뭐 요구를 했으나 봐.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요구를 하는 걸 누가 하겠어요? 시작은 하게 해주셨어야지. 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판시 전부 다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다 상관없고 기부하려는 재산이 뭐 이래서 안 됐다라고 하지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라고 했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이거는 지금 항소심 사건 번호예요.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걸 들어가면 대법원에 사건 검색 들어가시면 이 사건 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숫자 요거 넣으시고 어디 재판부는 어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그 다음에 사건 번호 넣고 여기에 누구 남원시 넣고 거기서 무슨 뭐 6자리 나오는 거 넣으라고 하면 이 판결문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 항소심에서도 다 졌는데 2심 결과에 따라서 전액 변제 후에 상고를 한다는데 변제한 다음에 상고가 될까요? 변제하고 나면 니네 인정했다고 보는 건데 상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마 공탁을 걸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정확하게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 인지되는 내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 발생을 안 하고 변호사 비용만 나온다고 하는데 자, 돈 다 갚을 때까지는 갚는 날까지는 이자 비용 발생하는데 변제한 다음에 상고가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만 든다고 하는데 한 가지를 빠뜨렸어. 항소심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걸었는데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변호사 비용을 다 대줘요. 시행사는 일부 왜냐하면 조금밖에 인정 뭐 2억으로만 좀만 더 인정했으니까 일부 대주단은 전체 누구 광장 법무법인 광장의 소송비를 전부 남원시가 물게 됐어요. 왜 그건 얘기 안 하시죠? 자, 이번에는 청구원에 대한 판단, 기한이익 상실 이런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볼게요. 이거는 대주단이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 기한이익 상실.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제는 기부채나 받을 수 있고 이때 사용허가는 수의 방법을 할 수 있다. 된다잖아요. 자, 단서 조항에 따라서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못 받는다. 수의계약 안 된다. 지방계약법 먹였다라는 거 아니라고 지금 법원이 얘기하죠. 근거 조항 냈어요. 그리고 실시협약에 따르면 또 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준공과 동시에 피고에게 기부 체납하면 피고 남원시는 이에 대해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의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고 피고는 적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근데 이런 세용인데 뭐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정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자, 이 이후에 뭐 특장검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용수가 정식의 사용수익 허가 없이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때 23년 9월까지 하고도 안 돼서 최고했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해지된다라고 하고도 불응하자 이렇게 해서 해지가 된 거예요. 자, 해지가 되어서 아무튼 이 사건은 실시백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의 없다. 뭐 때문인지도 보여주면 자, 이 실지협약은 사건 시설물 준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용수익 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규칙 사유에 인하여 해지됐다. 누구? 남원 씨가 해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해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 23년이었으니까 24년 9월까지 대치 시행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라도 지연 배상금이나 이런 걸 덜 물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튼 뭘 해서 남은 씨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상 채무자, 계약상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쪽도 채무가 있고 우리도 채무가 있잖아요. 각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채권자는 이거 뭐 그 사람이 이행하기 전이라도 무슨 말이냐면 24년 9월까지인데 23년 9월에 이미 안 하겠다고 말해버리면 그때 이미 언제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24년 9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의무이행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이것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어서 이거 그냥 진행한다. 이 내용인데요.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해서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버텼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리 의무 승계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24년 9월 되기 전이라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연배상금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럼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볼 건데요.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주장을 하기를 여기 너무 지저분하네요. 좀 지워서 대출금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나왔고 자 그럼 손해배상 산정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돈 빌려준 데가 두 군데예요. 255억 빌려준 데랑 150억 빌려준 데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255억에 대해서 약정 이율이 3.8%짜리 이거는 9월 21일까지 그 이유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0억 원금에 대해서 9월까지는 2.6%그 이유는 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는 시행사는 이때부터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난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소송으로 쟤네가 절대 안 간다고 하는데 이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네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안 갚아서 그렇게 된 건가? 자, 보세요. 뒤에 계산을 보면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12% 이제 원래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뭐 어쨌든 기한이 상실을 하고 선언을 빨리 해버려서 원래 24년 9월이 아니라 이때부터 벌써 12% 물린다 뭐 그 얘기이고 자 계산을 할 때 구체적인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누가? 시행사가. 요렇게 적립을 해놨었어요. 자, 볼게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산출을 하죠. 자, 255억에 대한 요때까지의 이자는 3.8% 맞죠? 그리고 원금에다가 요때까지의 이미 발생한 이자랑 이때부터는 이미 12%가 된다고. 12%로 손해가 발생해서 요 이자랑 그죠? 요 이자랑 이건 지연 손해금 요거는 이자고 얘는 지연 손해금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원금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요 두 개 중에서 그럼 벌써 8억이잖아요. 근데 요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액 8억 중에서 적립금을 빼요. 이거 누가 적립했다고요? 원고들은 요거를 계좌해서 이가 대출금 일정 금액을 적립계좌에 적립하고 이가 기인한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 요 돈을 얘네가 바로 대출금 원금 받는 대로 쓴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고 어쨌든 이가 계좌에 돈을 넣었다고. 이가 내놓은 돈이 이만큼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 금액을 이자 요 금액 지연손해금 이 금액 중에서 얘네가 적립해 놓은 8억을 빼고 요것만 이자만 물려서 결론은 원금에다가 요거 저거 다 빼서 요 이자만 그 지연손해금 요것만 더해서 갚는다. 자, 그러면 얘네가 대출금을 못 갚아가지고 된 거다. 맞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미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 있다고요. 적립해놓은 계좌. 얘네가 무슨 아니 이 돈 빌려준 애도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좌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계좌가 있었다고요. 어쨌든 이 약정에 의해서 우리 왜 대출 받을 때 적금 넣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대출 낼 때 적금 내게 하는 것처럼 본 이자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놓은 돈이 있었다고. 그거를 요만큼을 적립금에서 상쇄를 했기 때문에 공제가 돼서 요만큼만 지연 손해금을 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래 150억인 거에다가 요 금액 있는 거 지연 손해금이랑 이자랑 지연 손해금 중에서 얘네가 적립했던 거 요거 빼고 요만큼만 물렸다. 자, 그러니 시장님이 주장하는 요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고요. 그죠? 이거는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요. 자, 이 소송의 이유가 뭐다? 기한이익 상실 선언에 따라서 니네 안 되겠네. 24년 9월까지 못 기다리겠네. 23년에 바로 너 이거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너네가 손해배상을 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넌 의지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게 만든 거 규칙사유 너한테 있지? 네가 손해배상해.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테마파크는 아까 대출하면서 그걸 뭐 옛날에는 뭐라고 꺾인가 뭐 이거 불렀는데 대출 받으면서 적립도 하게 한 거야 적금을. 걔네를 어떻게 믿어? 돈 빌려준 애가. 니네 적금도 넣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적금 넣은 돈으로 상쇄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도 23년 6월부터 어차피 적립해 놓은 돈도 있는데 영업도 더 안 되고 있는데 뭐하러 내겠어요. 안 내고 적립해 놓은 돈으로 이자를 갚은 거죠. 그죠? 그러니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공직사회가 시민을, 사람들을 속이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 다른 아무 죄 없이 일했던 공무원들에 떠넘기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이 모든 책임 누구에게 있다? 여러 번 판결문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주저리 다 이유 없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주장 전부 다 이유 없다예요. 그리고 그냥 이유 없다 아니고 왜 이유가 안 되는지를 해당 법령을 다 집어넣어서 얘기하잖아. 그때 이미 지방계약법, 지방 뭐 재정법, 뭐 공유제사법 다 공법 다 검토했잖아요. 뭔 공법상 검토를 하니만이 헛소리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42페이지까지 있긴 하지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다 언제 제가 판결문을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결론은 니네가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너의 주장은 이러하지만 내가 판단할 때 이러저러 하는 걸로 이런 근거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다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게 항소심의 판결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 투자심사 안 받은 것도 문제 없다라고 하죠. 왜? 여기에서 예산의 의무 부담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100% 민간 자본일 때는 아까도 100% 민간 자본 나왔잖아요.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안 할 수도 있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아서 저쪽에 시행사나 대두도 안 하게 니네가 책임져.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정의 태도이지 않을까요? 자, 이유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소송은 이렇게 해서 다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다 졌고 항소심에서 졌기 때문에 쟤네 비용까지 우리가 법률 비용 다 우리가 문다는 거. 그리고 이자를 이미 대출 전액 변제한 다음에 상고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마 각하가 되거나 기각될 텐데 공탁금으로 거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다 갚을 때까지는 이자 발생할까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떻게 저쪽이랑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변제가 다 됐으면 다툼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 인정하고 돈 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다툼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다시 이어가 볼까요? 아무튼 다 졌어요. 지고 항소에서 져서 상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문 상황에서 상고까지 간다. 못 먹어도 고인데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씨는 뭘 주장했냐? 시행사 소송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방해한 사실이 없다. 영업 방해한 사실은 없지만 원래는 적극적으로 돕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민자 유치 왜 해요? 기업 유치 왜 해요? 여기서 영심이 영업하게 해주는 건데. 근데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주장을 했다니까. 뭐 아무튼 뭐 어쨌든 이것도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어쨌든 인용일 때만 기속력을 갖고 있고 기각일 때는 기속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건 12월이었다. 원래 소송은 7월에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짜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임시개장 이전의 것들은 주장을 인용해 주는데 손해배상의 70%를 인정해줘요. 그 손해배상의 인정액도 얘네가 우리 잘 됐으면 이렇게 잘 됐을 거야 하는 거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개장 이유는 어쨌든 영업을 시작은 한 거잖아. 그러니 적극적인 방해까지는 아닌 걸로 볼게 하고 되게 보수적으로 봤어요. 뭐 이거 다 인정해주면 어떡해. 자, 왜냐면 적극적으로 얼마나 도왔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인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졌고 대주단 소송에서는 이거 위반, 저거 위반, 이거 위반 했지만 다 아니라고 모두 이유 없다. 이거 전부 다 다른 근거 규정을 대해서 법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안 돼. 네가 미워서 안 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무슨 법이에요? 사법 아니면 공법이죠? 공법상 이거 네가 말한 거 다 아니야 라고 다른 규정 여기 해당 규정 다 돼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액을 주장해. 자, 감액은 너랑 나랑 서로 잘못했으니까 우리 과실상계하자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계속 봤잖아요. 얘네가 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돼. 얘기했는데도 아 몰라. 난 모르겠어. 니네 알아서 해. 무효야. 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거예요. 그러게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 저조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판시에. 적립도 해놓은 상황이었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뭐 장사를 좀 해보려고 장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야 저기 좀 이상해 이렇게 소문을 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성 평가 했든지 말았든지 그건 저쪽에서 알아서 하는 왜냐하면 손실 보전 안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19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남원 씨의 책임 아니요, 최경 시장의 책임이에요. 당시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았어요. 의회에서도 알고 야 이거 손해배상하게 되면 어떡해. 이때 손해배상은 남원 씨가 잘못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죠. 100% 쟤네가 이거 하다가 도망가면 어떡해? 저거 하다가 잘못 지으면 어떡해? 쟤네를 잘 감독할 수 있겠어? 쟤네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될 텐데 시행사나 대주단, 그러니까 시행사가 할까봐 시행사 잘못하면 시행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우리한테 손해배상 하라고 할 건데 괜찮겠어? 이걸 물었지. 우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배상하게 될 거라고 그 당시 8대 의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 남원시 책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최경시장 책임이에요. 우리 이런 의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405억 원래 실시협약이 405억이었기 때문에 24분 아니라 24초만 했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향후 대응 방안으로 시민 의견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뭐 어차피 갈 거였잖아요. 상고. 자, 상고를 가면 주민 감사 청구를 못 해요. 주민 감사 청구를 해야지 주민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돼야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요. 요거를 감사 청구 못하게 하려고 상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고를 가게 되면 자 9월달 냈죠. 9월 20 이번 주까지 아마 9월 말까지 상고 이유서 낼 거예요. 지금 인지 때는 이미 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4개월 얘기하시죠. 4개월 동안 심리 불속행을 막으려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에 모든 사건이 올라오는 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개월 안에 이게 대법원까지 갈 만한가 아닌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더 갈 필요가 없겠어 라고 결정하는 게 불속행, 기각인 거죠. 이거를 막아보고 4개월만 넘기면 한정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전 대법관 얘기하는 이유가 전 대법관의 전관을 이용해서 대법원을 구워 삶아가지고 4개월을 넘겨가지고 하세요를 만들겠다. 아무도 감사 청구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4개월 상공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감사 청구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지난번에 변호사님 나와서 그 변호사님 KBS 심층 토론에 나오는 변호사님이 함양군을 사례를 들었던데 공부 안 하고 오신 거죠? 함양은 민투 아니고 재정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 변호사가 한 말 중에 자 97% 기각됐던 항소가 상고에 가도 97% 기각이다라고 해요. 3%의 확률을 가지고 시장님은 지금 상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 청구를 회피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 감사 청구를 못하면 주민소송 못하고 주민소송 못하면 구상권 청구 못하니까. 구상권 청구 누구한테 한다? 시장님한테. 어느 시장? 최경식 시장. 그래서 요 4개월만 넘기면 심리불속행 넘겨서 대법원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사람이 이끄는 대법원을 구워 삶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대법원이 저렇게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동안에 잘 될까요? 그리고 4개월이면 아마 1월달 정도일 텐데요. 법관 인사는 2월달에 있어요. 자, 1월달까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의 판사님 인사가 없어요. 이분이 이게 대법원에 가서 상고가 되는 꼴을 보시겠어요? 100% 내가 졌다고 했는데 두고 보시죠 뭐. 자, 그런 상황이고 뭐라고 그러냐면 시설물을 인수를 하겠대. 어떻게 인수할 거예요? 기부채나 받았으면 우리 건데 안 받았으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곱게 줄까요? 판결문에 보면 얘네가 뭐 이런 상황에 대충 이 기한이 상실로 상황이 발생하니까 대주단에서 뭐 압류를 걸고 뭐 여러 가지 해놨겠죠.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법인이 해산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해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산을 안 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해산을 해서 막 찢어져 있어. 그럼 유치권 행사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인수할 건데? 인수가 쉽게 되겠어요? 야, 나 줘. 되겠어요? 글쎄요. 그리고 이거 원래 그냥 기부채납 해주고 사용수익 허가 받고 영업을 하든지 말든지 두다가 만약에 얘네가 진짜로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무너졌다. 그때 가서 우리가 바지사장 세우고 그 대출약정 새로 하고 난 사이에 시간 벌고 얘네한테 왜 영업 똑바로 못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때 받았으면 될 걸 이제 받는다고요? 408억 다 물어주고 이제서야 받는다고? 이럴 거면 시설은 남는다고요? 원래도 그랬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남원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남원시 말고 남원시장. 최경지 시장님이. 우린 이거 동의하지 않았을걸요? 이거 말리시는 분 여러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다 필요 없어. 최씨 고집을 부르셨나 보죠.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감사도 내가 하고 소송 지휘도 내가 해. 김혜나도 내가 하고 하신 거죠.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시장님. 최경식 시장님. 보세요. 시설물 활용? 나중에 받아도 될 걸 왜 그거 부스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돈을 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기부채납 받고 사용수익 허가해줬는데 영업을 잘 못했어. 그러면 걔네들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가 야 이거 이 물건값 제하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그때서는 손해배상을 줄이고 이 시설을 받았었겠죠. 근데 이미 시설 몇 년 동안 벌써 뭐 2년 가까이 운영 안 해가지고 녹슬었는데 이걸 받는다고요? 글쎄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시설물 운영할 때 수익구조 이렇게 우리가 요렇게 해서 연간 지출돼 가지고 우리가 요만큼 적자 발생할 거라서 시설물 안 받고 일단 계속 상고 간다. 어차피 영업하면 이자 적자 나올 것 같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시설물 언제 인수할지 몰라. 그냥 소송 가면 이거 연간 운영하느라고 나오는 그거 없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티켓 판매 수익만 원래 있던 거 아니라고 했죠. 원래는 티켓에다가
편의점도 있었고 커피숍도 있었어요. 이거 뭐 다 날라간 거지. 자, 그럼 아무튼 남원 씨는 당초에 수익 보전 책임도 없었는데 영업을 하다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따져봐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3년이나 시설 묵히고 남원 씨는 손해배상만 물게 되었다. 자,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이 무는 거예요. 그러면 남원 씨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게 되잖아요. 누가? 최경식 시장님께서. 자,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노레일 이해. 협약서상 20년 대출 상환, 이거 원래 대출 상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 걔네가 하는 거였잖아요. 뭐가 됐든지 말았든지 간에 걔네가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었어, 원래. 그죠? 그리고 협약해지고 바로 인수할 때 우리가 왜 인수해요? 대체 시행자 세우면 걔네가 또 하느라고 시간을 벌 수 있었잖아. 이거 안 물어도 됐지. 당장 안 물어도 됐죠. 그리고 영업 잘하게 했으면 이거 우리한테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상고를 진행을 하면 요것만 내고 변호사만 나온다고? 이것도 변호사비도 인지대랑 변호사비 포함인데 왜 항소에서 진 변호사비 부담하는 건 얘기 안 해요. 자, 이렇게 일부만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약 해지 시점 기부 체납 받는 것보다 아니 협약 해지 시점에도 기부 체납 받고 사용 수익 허가만 내줬으면 얘네가 영업했을 거잖아. 그럼 이게 우리한테 책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 헛소리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상고를 진행한 이유는 뭐다? 주민감사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른 이유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